안녕하세요. 저는 원장님과 함께 타플란 임플란트의 임상 자문을 맡고 있는 구강외과 전문의 한양대학교 병원 박창주 교수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치과에서 흔하게 시행되는 치료지만 잇몸에 칼집을 넣고 뼈에다가 드릴링을 하는 일종의 외과적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나고 아프고 붓는 그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 부위에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낫는 기간 동안 임플란트 수술 부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게 되면 임플란트가 실패하거나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에는 어느 정도 피가 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꺼즈를 턱이 아플 정도로 꽉 최소 2시간을 단단히 물고 계시면 수술 부위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피가 나는 것과 붓기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꺼즈를 빼고 침에 피가 어느 정도 섞여 나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만 혹시 피의 양이 많거나 밖으로 셀 정도가 된다면 수술 부위에 다시 한번 꺼즈를 물어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턱이 아플 정도로 꽉 대략 1시간 정도를 더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나는 피로 인해서 입안에 계속 피가 고이고 침과 함께 삼키기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도 억지로 뱉지 마시고요. 살살 삼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침을 뱉으시거나 빨대를 사용하는 등 입 안쪽에 음압이 걸리는 행위를 하게 되시면 계속적으로 피가 나서 수술 부위의 회복을 늦추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 후 나는 침이나 피는 가급적 삼켜주세요. 하나만 더요. 보통 임플란트 수술 후에 피가 침과 섞여 나오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임플란트 수술 후에 나는 피는 많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에 붓거나 멍이 드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 당일과 다음 날 이렇게 보통 이틀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냉찜질을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수술 부위에 냉찜질을 너무 오래 대고 계시면요. 동상에 걸리거나 안면신경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5분에서 10분 대시고 이후 5분 정도 쉬신 다음에 다시 냉찜질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대고 쉬고 대고 쉬고를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에는 수술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과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은 수술 부위에 계속 자극과 불편감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음식물이 수술 부위에 남게 되면 이후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제거가 쉬운 죽 또는 부드러운 유동식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술 후에는 가급적 높은 베개를 사용하셔서요. 수술 부위가 눌리지 않고 피가 고여서 멍이 들고 붓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에 담배와 술을
아주 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 못 끊으시겠다면 1차적으로 수술 부위의 치유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 즉 실밥을 풀기 전까지 최소 2주 정도는 담배와 술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와 술은 수술 부위의 치유를 늦추는 효과도 있지만 이후 상처가 덧나거나 염증이 생길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수술 전후로 가급적 최대한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당일에는 가글로 수술 부위를 청결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칫솔질은 칫솔을 대봐서 아픈 부위는 빼시고 아프지 않은 부위는 가급적 하던 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수술 부위는 실로 꼬맨 상태이기 때문에 입솔질이나 칫솔질을 너무 세게 하시면 실이 풀려서 수술 부위가 노출되고 임플란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살살 칫솔질을 해주시고요. 칫솔이 닿아서 아픈 부위는 굳이 힘을 주지 마시고 가글 또는 구강 세정액으로 청결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쓰실 필요 없고요. 가글액은 조금만, 그리고 갈갈갈갈갈 하지 마시고요. 그냥 수술 부위에 가볍게 물고 기울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가글은 입안에 실밥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당일, 다음 날은 최대한 유동식, 부드럽고 찬 음식을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부위로 씹는 건 최대한 피해 주시고요.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다음 날 또는 다다음 날부터는 통상의 일반적인 식사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임플란트 수술 후에는 항생제와 진통제를 포함한 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식사는 가급적 거르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식사는 마취가 어느 정도 풀리고요. 피가 어느 정도 멎은 다음부터 하시면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너무 뜨겁거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딱딱하고 질긴 음식도 수술 부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수술 부위가 아닌 반대쪽으로 씹어 주시면 좋고요. 이 약물 복용은 잊지 말고 수술 후 잘 챙겨 드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임플란트는 심고 나서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하실 수 있는 우수하고 검증된 치료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임플란트 수술 후 주의사항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지켜주신다면 훨씬 더 좋고 오래가고 편안한 치료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박창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하실 때 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뼈 이식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뼈 이식 이후에 사용했던 뼈 이식 재료가 입안에 남아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모래 같은 것이 씹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냥 뱉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악동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
코가 막히거나 답답하더라도 코를 세게 흥 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채기가 나오는 경우도 가급적 입을 벌리고 재채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상악동 수술 또는 위턱뼈 수술 이후에 코피나 콧물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단 코피나 콧물을 너무 세게 풀지 마시고요. 가볍게 휴지 같은 것으로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이후에 수술 부위가 따끔따끔하고 무언가 혀나 뺨이 찔리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술 부위를 꼬매놓은 실이 혀나 입안을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 절대 혀를 대보거나 열어서 확인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인하다 보면 계속 불편감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고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치과에 문의하시는 것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에 뭔가 흔들리거나 좋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직접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치과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령자분들, 앓고 계시는 질환이 많으신 분들, 드시는 약이 많으신 경우 임플란트 수술 전후로 끊었던 약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런 약들은 임플란트 수술 이후에 다음 날부터 다시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처방한 약들은 같이 드셔도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끊어야 되는 기간이 긴 약들도 있으니까요. 자세한 것은 치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